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속화를 포함한 멕시코, 일본 등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한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와 FTA를 맺지 않은 멕시코,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 중 하나인 성수품 특별 공급이 지난 24일 기준으로 계획의 107% 수준이 방출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 최근 가격이 올랐던 배추와 무 등 채소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새해 들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어둡게 보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아 체감 경기가 확실히 상승세를 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월 제조업의 업황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75로 지난해 12월보다 3포인트 올랐고 이는 2015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전력기술과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개 기업이 공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한 뒤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한국전력기술과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개 기업을 공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기획재정부로부터 직접 경영평가를 받게 돼 관리 감독이 강화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사정동입니다. 언젠가 저희 방송에서 다우지수의 2만 포인트 그리고 삼성전자의 200만 원 과연 어느 숫자 2가 빨리 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답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이뤄졌습니다. 사실 시간으로 보면 미국의 다우지수가 몇 시간 더 빨랐던 건 맞는데 어쨌든 같은 날 다우지수는 2만 포인트 달성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200만 원의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숫자 2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움직임도 오랜만에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은 2라는 상징적인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어닝 시즌의 이슈들 그리고 트럼프의 행보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설 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2087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0.98% 상승하면서 오늘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고요. 장 초반보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는데 어떻게 좋아졌는지 일중 흐름을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우상향하는 그래프 보이실 겁니다. 어제와는 정반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2074포인트 갭상승을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는 2068포인트까지 상승폭을 좀 줄이기도 했는데요. 이내 반전하면서 꾸준히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가는 2087포인트, 현재 포인트가 오늘 하루의 고가로 잡히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만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강합니다. 2,138억 원이나 외국인은 순매수하면서 그동안의 기조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다시금 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개인이 팔고 있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설 이전에 좀 정리하려는 물량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817억 원이나 상승장에서 팔고 있고요. 기관은 640억 원, 많지는 않습니다. 소폭 팔고 있긴 한데 그 중에서는 금융투자나 많이 팝니다. 1,552억 원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고 투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92억 원 삽니다. 그리고 오늘은 연기금이 471억 원 큰 폭의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잘 끌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봅니다. 코스닥은 615포인트까지 어느새 훌쩍 올라와 주고 있고요. 0.88%. 거래소와 비교해서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상승폭입니다. 0.88% 아주 좋은 흐름인데요. 일중 흐름들 같이 보도록 하죠. 역시나 우상향하는 그래프고 장 초반보다 많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시가는 611포인트 그리고 저가는 610포인트까지 빠지기도 했지만 이내 상승 반전하면서 오늘의 고가 현재 포인트 615포인트까지 쭉 올라와 주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는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과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삽니다. 거래소와 수급 주체의 동향은 같습니다. 외국인이 258억 원 사고 있고요. 개인이 254억 원 반대로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지금 매도 물량을 많이 줄인 모습인데요. 7억 원까지 매도 물량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에서는 금융투자가 18억 원 사네요. 그리고 연기금이 49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관심 업종 마감 전략 살펴드릴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맨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리는 오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자, 오늘 오인은 어떤 투자 전략을 남겨주었을까요?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입니다. 2017 대세 상승의 시작.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본격적인 음력설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런 좀 상승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 매수, 연휴 이후 선별적 코스닥 분할 매수라고 주셨는데요. 양시장에서 지금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연휴 이후에 선별적인 코스닥 분할 매수가 여전히 유효한 관점이다라고 더 코멘트를 남겨주셨네요. 다음으로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상승 추세인데 변동성의 확대가 예상이 되는 장이다. 확실한 모멘텀과 실적이 수반된 종목으로 압축해야 되고요. 반도체, OLED 소재, 부품 그리고 자율주행 섹터가 이 음력설 이후에 상승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코멘트 더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입니다. 굉장히 짧은 코멘트 오늘도 남겨주셨습니다. 설 선물이라고 주셨네요. 다음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철강, 전기전자 등 기존 주도주 중심의 재반 등이 연출되고 있다. 주도 섹터의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마디 더 덧붙여 주셨네요.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 만나서 굉장히 짧은 코멘트였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설 선물이라고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저희 네. 제작진한테 설 선물을 주실 것 같진 않고요. 예,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제작진분께서도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설 선물이 되는 장세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 날 시장이 다시 전 고점대를 시도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변화가 그래도 어떤 체면치레는 한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시장을 바라보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랠리를 펼치는 가운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나 혼자 간다라는 관점들이 계속 유효한 가운데 다른 신흥국 시장이나 기타 시장 쪽의 영향들이 아직 그렇게 크게 밀려오지는 않은 상황 쪽에서 그래도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중심의 IT 쪽이 강한 흐름들로 이어가는 여전히 추세적인 흐름들로 이어가는 상황들인데 일단 이런 시장 흐름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시장과 함께 조금 넉넉해졌다라는 관점이 이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까봐 좀 걱정이 큰 상황들이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쏠림이 더 심화가 된 상황 쪽에서 종목의 업종이나 업종들이 확산되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의 좀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시장이 좀 아쉽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주도주를 매매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특히 과거의 주도주 쪽에서 얼매이셨던 분들은 지금 상당히 좀 괴리감이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되는 쪽으로 계속 옮겨가서 그에 따른 전략적으로 계속 맞춰가야 될 텐데 그런 결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 앞으로의 시장 흐름들도 계속 그런 쪽으로 몰아간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시장은 다시 한번 주도업종 중심의 전개가 이어지면서 그래도 시가총액 1위 쪽인 삼성전자가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도 추가적인 고점권역 약 한 2090에서 2100선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시장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또 하나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상황들은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과 관련돼서 발표 여러 업종과 종목들이 하는 가운데 발표한 업종과 종목에 따라서 오히려 변동성이 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은 꼭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발표한 실적이 올해 작년의 기준이다 보니까 올해도 이런 실적들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갈 것인가 이런 어떤 올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계속 또 가져가시면서 종목들의 변화를 맞춰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시장의 답은 뻔히 답안지는 보여져 있습니다. 이 IT 쪽이나 경기 민감 섹터 쪽에 코스피 종목 중심으로는 계속 펼쳐져 있는 상황들인데 이쪽에 대해서 너무 외면을 하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계좌도 외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포트폴리오를 이쪽으로 계속 압축해서
시장에서 계속 대응하는 전략들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상승하고 있는데 주도주 섹터 위주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이런 쪽으로 좀 편승을 하자, 포트를 좀 압축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IT 쪽 그리고 철강, 화학, 자동차, 부품주를 관심 업종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이 업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오늘 장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선정해 주시죠. 네, 일단 IT 쪽만 강조를 드리려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소외되는 것 같아서 좀 곁다리로 붙여뒀던 업종은 물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경기 민감 섹터들은 계속 관심은 좀 필요하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딱 하나만 고른다라고 하면 IT 쪽에 대한 부분이 더 맞다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오늘 IT 쪽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시장에 좀 재평가가 좀 필요한 종목이 있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한솔재질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인수해용지나 산업용지 쪽에서는 생산량 기준의 국내 1위 업체라는 부분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주가는 어떤 실적이나 위상 대비해서 좀 많이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8월 달에 680억 정도 유상증자를 한 이후에 주가는 정체를 보이고 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 원료 펄프 가격도 2015년 대비해서 톤당 10만 원대 정도 하락해 있고, 거기다가 환율 수혜 관점들이고, 그런 어떤 비용 측면이나 어떤 수익성 측면 쪽에서 좀 더 유리한 흐름들이 있는데, 주가는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인데, 거기다가 단가가 높은 가멸지나 특수용지 쪽에서 매출이 좀 더 늘어났는데, 이런 추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3월 달에 한솔 아트원재질을 흡수합병하면서 공장 설비 일부를 가멸지 쪽으로 설비 전환할 계획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올해 수익성도 양호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기업 분할한 이후부터 실적은 계속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작년도 한 700억 가까이 순이익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아직까지 4,100억대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실적 대비 저평가는 계속 커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당 순자산도 22,000원대, 그리고 증자를 통해서 부채 비율도 감소시킨 부분들도 물론 있든 측면들을 다 생각하게 되면은 일단 재평가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24,000원대, 손절가는 19,500원대로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재지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9,5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전략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과 함께하는 종목 컬렉션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높은 수익률을 드리기 위해서 엄선된 종목을 전문가분들이 추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종목 추천받기 전에 그간의 수익률 베스트 탑3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베스트 탑3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순위는 변함이 없는데 수익률이 변동이 있네요. 3위부터 살펴봅니다. 대신증권 인천센터의 강종협대리 3,000당 제약인데 어제 급등이 있었나 봅니다. 27.5%까지 수익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2위, 1위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웅 대리 종목인데요. EST로 32.5% 그리고 SM코어로 54.9%의 높은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 2위 종목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이분이죠.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웅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도 꾸준히 1, 2위 종목을 가져가고 계신데 오늘도 대리님이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 전에 포트폴리오 잠시 점검하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세 종목 지금 편입을 해놓고 있고요. 캠트로닉스는 마이너스 4% 지금 손실 구간입니다. 하지만 2위, 1위 종목이 워낙 강합니다. EST가 32.5%, SM코어가 54.9%의 수익률입니다. 두 종목은 정말 높은 수익률이고요. 한 종목은 4%의 손실 구간입니다. 대리님이 어떻게 가져가요, 지금 이 포트는? 네, 일단은 포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유지를 할 생각이고요. 네. SM코어 같은 경우는 수익이 50% 정도 발생을 했지만 일단 기존의 사업에서 이제 SK 쪽으로 피인수 되면서 매출의 확장이나 그런 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매수를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매출의 발생이라든지 주가 프리미엄의 부여가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ESD 같은 경우도
추세적으로 장비 관련해서 IT 장비 쪽 흐름이 좋기 때문에 뭐 매수 유지하고 핀트믹스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 종목 모두 보유를 하고 예스티하고 SM코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워낙 많이 났다 보니까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긴 한데 일단 모두 보유 전략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포트가 꽉 찼기 때문에 대리님 오늘 추천 종목은 포트에는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의 종목은 어제 상장한 종목인데 네. 종목명은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네. 일단 뭐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가 약간 생소한 사업일 수도 있는데 반도체 중고 장비를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일단 뭐 특정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있다고 하면은 뭐 선두 반도체 업체로부터 매입한 장비를 뭐 상대적으로 그 첨단 공정이 아닌 공정 장비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 판매를 하는 방식의 사업을 하는 업체고요. 일단은 그 현재 뭐 9,000원 기준으로 하면 시가총액은 한 1,670억 정도. 근데 그 2016년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2배 정도 됩니다. 12배 정도 되는데 그 공모가 수준에서 7,400원에서 9,400원 공모가 희망이었는데 그 가격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그 프리미엄을 줘야 될지 좀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은 적정한 가격은 한 6,000원대 중반 정도라고 일단 판단을 했었고요. 근데 그 정도까지 주가는 하락하지 않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 반도체 장비나 뭐 반도체 전체적인 호황기에 돌입을 해 있다 보니까 뭐 해당 뭐 중고 장비 업체 같은 경우도 정관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매력도를 느껴서 뭐 신규 상장임에도 조금 수급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기존에 한번 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정도에 실적에 부진함이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그 공정 방식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 보니까 수요에 약간 변동이 있었고요. 일단은 그 정도의 매출의 흐름은 특이한 흐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크게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낮다고 보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연간 성장률은 약 20% 정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고 장비 시장 특성 자체가 재고 진구화의 가능성이 낮다 보니까 뭐 이 부분에서 그 선두 반도체 업체가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공정에서 그 이하단의 장비 수요는 이제 지속적으로 중고 거래에서 나타날 만큼 재고의 진구가 낮다 보니까 향후에 매출에 대한 특이한 변동성은 낮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을 해봤을 때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 구조가 예상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손익이 약 140억 정도 발생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약 1.5배 정도 더 순이익단에도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현재 시가총액 비춰봤을 때 가격 부담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결론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서 매수가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일단 6,000원에서 6,500원을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5,000원을 제시합니다. 대리님, 근데 지금 이 종목이 오늘 대리님이 추천을 해주신 뒤에 저희 방송 나가기 전에 급등이 나와서 지금 상한가도 진입을 하면서 9,000원 지금 넘어서기도 했거든요. 지금 9,000원이에요. 매수가가 올까요? 6,000원대까지?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오전 같은 경우도 한 이 정도 가격이나 아니면은 이 정도 가격이 오지 않더라도 약간 수급이 유입이 되면 매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좀 난감하기는 한 상황이고요. 근데 그래도 이 정도 가격쯤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좀 부담이 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시한 가격대안에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걸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한마디로 관심 종목으로 두고 항상 지켜는 보되 이 가격대가 지금은 조금 많이 급등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가격을 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목표가는 9,000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계속 1, 2위 종목을 종목 컬렉션에서 달리고 계셔요. 예. 예, 서울경제 저희 오늘장 내일장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새해 인사. 일단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 같은 경우는 제가 양질의 추천 종목을 지속적으로 잘 말씀드리면서 수익으로 또 이렇게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 많이 저희가 추천을 받아보고 많은 시청자분들께 웃음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잠시 뒤 2부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이슈, 시장의 강한 끌어올림, 기대감이 유효한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메리츠증권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칼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TPP 그리고 RCEP 무역전쟁의 탈출구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이슈 종목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와 함께 실적 기대 오르는 종목 찾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마지막으로 황금연못의 올드퓨처 골드스탁연구소 원해남 대표와 함께 해외 선물 총괄편을 한번 준비를 해봤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